좋아요, 구독. 자, 마켓 이슈에서는 제가 이제 긴급 업종별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업종별 상황이 이제 되게 좀 유용한 내용이 오늘 보시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그런데 시장을 갖다가 해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나서 사실 지수가 뭐 빠져봤자 얼마나 빠졌습니까? 한번 2, 3%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훅 빠지고 막 그렇지만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런데 시장 자체를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이 요즘 보니까 막 그런 뭐 영상들이 많더라고. 유튜브에도 보니까 뭐 국장을 떠나라 그러는데 지금 떠나면 뭐 합니까? 진작에 떠났어야지, 그렇죠? 2,900에서 떠났어야지 지금 2,400에 떠나가지고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불확실성이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런 뭐 계엄이나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의 증시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지금 올해 유럽에서 가장 못 가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 그동안은 이제 사실 그 K 프리미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손상이 되긴 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국가 신인도가 좀 하락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제 코스피 PBR이, 그러니까 PBR이 뭔지 아시죠? PBR이. 내가 어떤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기업이 무슨 망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이제 망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집기, 뭐 의자, 책상, 그런 거, 회사의 자산을 갖다가 여러분들 뭐 가끔 뭐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근마켓 그런 데 팔면 얼마나 받지? 그런 게 이제 PBR이에요.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되게 안 좋을 때 미니멈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PBR 수준이 0.87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2012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한 뭐 10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PBR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수준이 이제 이 수준이란 말이니까 바닥이란 말이죠. 바닥.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니 뭐 1,500, 1,000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는 뭐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압구정동 아파트가 다시 뭐 5억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밸류에이션 적어도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갖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사실 이 정도 지표가 사실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장을 떠나라는 거는 그냥 뭐 제 생각에 떠나려면 진작에 떠났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갖다가 뭐 내년에 사실 다 안 좋게 보는데 저도 물론 안 좋게 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올해 뭐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못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또 내년에 트럼프가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또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리스크는 주식시장의 리스크하고는 좀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주간 차트 보시면은 하마스한테 이스라엘 국민이 1,000명이 피살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게 딱 한 6주 갔어요. 6주. 한 달 보름. 그 다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고 트럼프 되고 나서는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건 주식시장 자체가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캡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계엄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되게 업종별로 되게 좀 차별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반도체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요. 수출 비중이 되게 높은 업종은 아무래도 영향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국내 정치가 뭐 어떻다고 그러죠. 삼성전자의 지금 이익의 한 90%가 다 외국에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계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자체가 그렇게 이익이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 비중이 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 반면 이제 내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지금 국민들도 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특히 이제 뭐 의류 그런 쪽 같은 경우도 내수 부진이 겹치니까 회복이 좀 더디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뭐 선진국 비중이 60%니까 이쪽은 계엄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고 트럼프 리스크죠. 그렇죠? TA 공포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중심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금융은 달라요, 금융은. 당장에 대외 신인도가 하락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 국제은행에서 결제해서 돈을 갖다가 빌려 쓰는 그 금리 자체가 확 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은행의 비용이 증가를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업 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이제 사실 단순히 이것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건 이런 부분이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있다. 요거는 약간 좀 제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외 신인도 하락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온라인 플랫폼 법을 갖다가 발의를 갖다가 계속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로 볼 수가 있어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게임 업종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랜 침체기로 양당 모두 게임 산업을 갖다가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트럼프 2016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에도 유일하게 거의 오른 업종이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영향이 좀 작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거의 최악이다. 펄어비스 이익 보세요. 얼마나 지금 박살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은 사실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방산 수출을 할 때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참여를 갖다가 해서 서로 협의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금융은 이렇게 우리가 서포트를 해줄게.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엄을 해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해가지고 무언가 정권의 제동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렵겠죠. 그렇죠? 최종 단계가. 그러니까 후속 수주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방산 쪽이 영향이 있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은 이제 수출 중심으로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조선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던 흐름이 이거죠. 그렇죠? 미국과 협업.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협력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친미 성향에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좀 바뀐다 그러면 그럼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가 좀 생겨난 상태다. 헬스 바이오 쪽은 사실 뭐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약간 좀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신재생 에너지는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은 그러면은 긍정적이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후에 이제 이쪽이 되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건 정권 교체 시에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나 뭐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좀 차질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한 상황입니다. K 뷰티나 아니면은 뭐 K 엔터나 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기 영향은 크지가 않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돌들을 갖다가 막 선망을 하다가 이제 뭐 외국인들이 특히 뭐 동남아 뭐 그런 쪽에서 그런데 이제 잠깐만 저기 요번에 보니까 막 뭐 군부 막 얘기 나오던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런 리스크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됐어요. 지금 이제 금융주 보세요, 금융주. 뭐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직접적인데 말고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국민은행이 아니고 이제 KB 있잖아요, KB. KB가 지금 10만 5천 원에서 지금 8만 5천 원까지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너무 좀 과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이미 반영을 갖다 받은 부분도 있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이쪽에서 좀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업종들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기법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